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포가 기대를 눌렀다 이런 주제로 과연 서울 경기도 아파트가 회귀하는 건지, 그리고 지방 아파트가 뭐 15억 중대형 평형 국민 평형이 15억을 돌파하니까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 좀 저렴해 보인다라는 이런 내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특히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 과연 저렴해 보이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 보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하는 그런 형태고, 그렇지만 이것이 11월달 완전히 거래량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월 거래량은 14일 현재 신고 건수이기 때문에 10월달 거래량을 초과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서울 경기도에 매수세가 붙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지 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잇따른 고강도 규제로 그동안 집값의 상승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의 거래를 꽁꽁 묶었지만 전세 대란이 낳은 패닉 바잉에 사실상 대책이 무력하다. 사실 패닉 바잉 같은 경우에 뭐 예전부터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세 대란으로 전세 세입자가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방 아파트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불장이 이루어졌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전세 대란으로 세입자가 매수세로 많이 돌아섰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서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고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가를 추월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다급해진 소유자가 다시 적극적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의 분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부 단지에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아파트 가격이 광역시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불장이었던 이런 관계로 지방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고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 매수세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지금 시작 단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방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사실 뭐 지방은 대구, 부산, 창원, 울산 할 것 없이 상당히 상승했죠. 그래서 서울이 오히려 가격이 저렴해지는 인식. 그러니까 부산도 그렇고 대구에 규제 지역이 추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평한 운동장으로 같은 조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이 저렴해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규제로 매수자들이 서울 경기도로 회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서울 경기도 가격이 조금 저렴해 보이는, 실제 절대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지금 불장인 관계로 오히려 서울 아파트가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거래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줘야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조금 뭡니까 이제 앞으로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심리로 인해 가지고 공포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매수세들의 어떤 향후 집값이 좀 안정화될 거다는 이런 심리보다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지방 아파트 이렇게 불장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경기 아파트가 오히려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공포심이 지금 서울 경기도에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의견이 크죠. 그래서 신문지상에 이런 내용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 좀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이 불장, 지방 아파트가 지금 15, 근데 여기에 조금 그런 게 대구의 수성구의 한 개 단지 아파트가 15억 넘은 건 한 개죠. 그래서 강남이 저렴하다 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 아니고 그런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이 불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 경기도가 좀 저렴하다는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만큼 전세값 상승도 꺾일지 모른다. 전세값 상승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세 풍기가 잇따르는 지역에선 전월세 상한 제도가 무력화된다. 지방에도 15억 되는데 이거는 대구 수성구의 빌리브 범어죠. 강남이 차라리 사다 하는 거. 한 개 거래된 거 가지고 지금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오버 아닐까 싶긴 한데, 금융권에서 자산가들의 부동산 상담을 맡고 있는 한 전문위원은 대구나 울산에서도 10억, 15억이 넘는 중소형 면적 아파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포 등의 신축 중형이 17억, 8억까지 오르면서 오히려 강남 아파트가 사라고 느끼는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마포의 신축 국민평형 같은 경우 있죠. 16억, 7억, 8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는 지방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지방 아파트가 뭐 13억, 15억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 호가는 뭐 16억, 17억 이렇게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는 오히려 서울의 마포구, 마용성에 있는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 대구에서는 수성구 범어동의 빌리브 범어 다 알고 있죠. 전국적으로 경제신문이 났으니까 실거래가 15억 3천 한 개만 그랬습니다. 한 개만 거래됐지 현재로. 물론 그 옆에 단지가 14억 9천 정도 거래된 게 있습니다만은 현재 한 개 거래됐습니다. 울산과 창원의 중대형 면적이 14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창원이 지금 무섭죠. 창원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서울의 뭐 마용성, 강남 다음으로 마용성이라 이렇게 강남 3구 그 다음으로 마용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아파트가 오히려 저렴하다. 실제 저렴한지 보겠습니까? 어디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죠. 절대적으로는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4년에서 10년 그리고 14억에서 18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여기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마포역 인근에 보면 레미안, 마포, 리버웰 하는 단지를 보니까 이게 17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외로 그렇게 비싸지 않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포 리브파크 이편하세상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지금 25평이 15억이죠. 그래 봐서는 84도 지금 보니까 한 17억 8천 이렇게 보니까 또 크게 비싼 것 같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 보면 여기도 지금 2016년식인데 국민평이 보니까 17억 이래 나오네요. 17억 하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지방광역시 아파트 상승이 서울의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광흥창역 하는데 인근에 보면 레미안, 밤섬 리베뉴
자, 2차 같은데 여기도 16억 3천입니다. 그렇죠? 이게 2014년식이니까 그 다음에 레미안 밤섬 리베뉴 1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뭐 15억에서 17억 정도, 16억 17억이니까 그렇게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지 않구나라는 이런 착시 효과가 있다. 마포자 2차 볼까요? 마포자 2차도 지금 보니까 이게 14년식인데 16억 8천입니다. 17억 정도. 자,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가격이 비싸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국민평형이 15억, 16억은 엄청나게 비싼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월세, 임대 3법, 2법 하는데 임대 3법과 지방광역시 아파트의 아파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아파트가 좀 저렴해 보이는. 자, 여기 공덕 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게 11년식인데 15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광역시의 가장 비싼 아파트와 거의 뭐 같은 가격이다. 16억 2천, 호가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죠. 지금 빌리부모 같은 경우 16억 17억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까지 충분히 드네요. 세대수도 뭐 700세대 넘고 하니까 그렇죠. 공덕 아이파크 볼까요? 공덕 아이파크도 14억 7천,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렇죠. 이게 13년 차인데 13년식이니까 뭐 한 7, 8년 차 이러잖아요. 7, 8년 차. 15가 안 되고 이러니까 가격이 저렴해 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 14억에서 18억 하니까 상당히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가격은 지금 보니까. 그렇죠. 용산 이편한 세상도 지금 보니까 뭐 15억에서 18억이니까 17억 정도 하니까 17억. 예를 들면 지방의 아파트를 팔고 뭐 서울에 이사 갈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지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아파트가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물 변경은 너무나 어렵고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보건 위기가 종식되는 그 시점에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은 임대 3법과 그리고 그 지방광역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